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FRB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은행 관리들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조정하는 동시에 은행 붕괴의 와중에 금융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파산한 크레디트 스위스 메가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생명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연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새로운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금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의장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언론과 맞아요? 입니다. 이 인물의 얼굴인 파월은 냉정하고 안심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세 가지 임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기 그가 직면하게 될 5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연준의 싸움이 은행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현재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으로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의 중요한 자본 공급원인 국채와 기타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상당한 손실을 입고 그 채권들을 빨리 팔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투쟁이 은행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인지와 중앙은행이 그 가능한 절충안을 어떻게 분석하오? 이는지입니다. 경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월요일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는 이 모든 것에서 좋은 소식은 인플레이션이 잘 확립된 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연준의 추가 긴축이 금융 불안을 악화시켜 경기 침체로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블랙록 분석가들은 월요일에 발표한 메모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 피해와 금융 시스템에 금이 갔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의 사건은 은행 대출을 방해하여 우리의 경기 침체 관점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부문의 붕괴는 금융산업의 균열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균열이 정확히 얼마나 깊이 들어가며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 전망에는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예측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정책 기반자들도 이러한 균열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9일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하지 않도록 537억 달러의 대출을 수락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인 지난 목요일 공격적인 5%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상을 금융 시스템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중앙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다붕. 맞습니다. 월요일 연설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 지역의 은행들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매우 제한적인 노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수십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2의 입장은 수요일 연준의 공격적인 인상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이 21호부터 메시지 전달 전략을 차용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퇴치 캠페인과 금융 시스템 문제를 어찌하기 위한 작업을 신중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가 금리 인상의 일시 중단을 정당화합니까? 계속되는 은행 부문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어깨가 정리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분석가들은 월요일의 메모에서 정책 기반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했지만 시장은 중소은행을 지원하는
노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골드만은 연준이 최소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석 경제학자 야나지우스가 이끄는 댐은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덜 시급한 다른 목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힘과 소비자 지출 탄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며 연준 관리들은 가격 인상이 완화될 때까지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CME FEDWHCH 도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현재 수요일에 25%포인트 금리 인상의 거의 75% 확률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받아날까요? 연방준비제도의사회는 SVB와 시그니처 뱅크의 붕괴에 대응하여 이 재무부로부터 250억 달러를 지원받는 긴급은행기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